AI 경쟁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든 보통 미국이랑 중국이죠. 근데요, 그 거대한 싸움이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산업을 들썩이게 만들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아침 뉴스까지 바꾸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한번 쫙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AI 경쟁에서 진짜 이기고 있는 나라는 과연 어딜까요? 흔히들 미국이나 중국을 생각하시겠지만, 정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좀 놀라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 3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티피셜 애널리스라는 곳에서 전 세계 AI 모델 성능을 쫙 평가했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이 차지한 순위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저 멀리 글로벌 경쟁, 그러니까 매크로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요. 우리 손안의 기술,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AI 강대국들의 등장, 이 치열한 싸움의 판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글로벌 순위표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과연 이 순위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자, 리더보드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최상위권은 오픈 AI의 GPT, 구글의 제미나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죠. 기술력의 격차가 한눈에 딱 들어오네요. 하지만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상위권의 한국 모델이 무려 5개나 포진해 있어요. 슬라이드에 보이는 LG, 네이버, KT 같은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모티프나 업스테이지 같은 아주 쟁쟁한 스타트업까지 힘을 합친 결과입니다. 바로 이 팀플레이가 한국을 중합 상위로 끌어올린 진짜 저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 경쟁의 핵심은 단순히 한두 번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순위는요, 한 나라의 전체 AI 생태계, 그러니까 데이터, GPU, 인재 같은 것들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맷집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여주는 종합 성적표 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화려한 글로벌 순위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밖에서는 세계 3위다 하면서 환호하는데 정작 안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두고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정부는 국가 AI 역량을 확 키우려고 아주 강력한 당근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 B200을 무려 768개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의외죠? 네이버나 KT 같은 대기업들이 오히려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공개 경쟁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실제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쟤네 AI 뒤처졌네 하는 이미지가 박혀버리잖아요. 그 손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치열한 AI 경쟁이 단순히 기술 순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이 경쟁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산업, 바로 배터리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지 그 놀라운 나비 효과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 전에 피지컬 AI라는 개념부터 잠깐 짚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AI가 주로 컴퓨터 안,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 머물렀다면 피지컬 AI는 로봇처럼 진짜 몸을 갖고 현실 세계와 직접 부딪히는 AI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뇌가 AI 칩이라면 심장은 바로 배터리겠죠.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차트가 그 결과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동안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고전하던 배터리 관련주들이요. 오직 로봇이라는 이 새로운 기대감 하나만으로 말 그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여기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은 주가가 60% 이상 뛰었죠. 시장이 얼마나 발빠르게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기존 전기차랑은 좀 다른 더 까다로운 배터리를 원해요. 훨씬 가벼워야 하고 에너지 효율은 높아야 하고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죠. 바로 이 새로운 수요가 한동안 주춤했던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렌즈를 최대한 줌인해서 이 거대한 기술의 물결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하루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MI 뉴스 에이전트 같은 서비스가 딱 그런 예죠.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관심 있는 주제만 딱딱 설정해두면 AI가 알아서 수많은 뉴스 중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서 3분짜리 텍스트랑 오디오 브리핑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만의 개인 비서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요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바로 레그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소설 쓰듯이 이야기를 지어내는 환각 현상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실제 뉴스 기사라는 근거 자료를 먼저 찾게 하고 그 위에서만 요약하도록 강제하는 기술이에요.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개인 맞춤형 뉴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엄청난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내가 보고 싶은 뉴스만 계속 보게 되는 필터 버블에 갇히게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기존의 편견이 더 강해질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의 다른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AI 경쟁은 단순 기술 경주가 아니라 국가의 종합적인 맷집 테스트라는 거. 둘째, 그 화려한 이면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 셋째, 그 파급 효과는 배터리 산업처럼 전혀 예상 밖의 분야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흐름이 결국 우리 각자의 손안에서 뉴스를 보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파트너, 그러니까 부조종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탄 이 비행기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과연 누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